무섭게 다가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정 내 자신, 참나라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찾기 위한 내 마음속의 여행입니다. 그래서 전생체험이나 전생을 보는 것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결코 미스터리나 이상하고 위험하고 안 돼야 될 그런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제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다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그래서 전생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어제가 전생이요, 오늘은 현생입니다. 그럼 내일은 후생입니다. 우리의 모든 것은 그렇게 연결되잖아요.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래도 무언가가 있었겠죠. 제가 그랬잖아요. 이유 없이 콩 심는데 콩이 나듯이 이유 없이 콩이 확 나진 않아요. 콩이라는 씨앗이 먼저 심어진다.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 아기에서부터 엄마 뱃속 임신하기 이전부터 무언가는 존재했을 것이다. 그 무언가를 찾아가는 게 전생에 대한 개념의 이해다.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격을 갖고,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격을 타고났고, 어떤 사람은 이 나라에 태어났고, 어떤 사람은 저 나라에 태어났고,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장점을 갖게 되고,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부분은 정말 아킬레스건처럼 취약하게 태어났고, 그런 어떤 마음의 씨앗,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바로 전생을 이해하는 것이다.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그래서 치유적 관점 또한 어떤 전생 치료로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그전에도 뭐 다 설명한 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어떤 전생 체험을 통해서, 전생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. 저는 무조건 된다,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. 해서도 안 되고요. 제가 항상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접근이 된다라면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. 그런데 전생이라는 게 없다, 물론 없다고 딱 잘라버리면 여기 안에서 해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. 그래서 혹시나 전생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찾게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저도 그래서 물론 몇몇 분들에게 전생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분들 사실은 많이 있으셨고요. 물론 어떤 분들은 전생 유도가 잘 안 돼서 큰 도움을 안 받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진다라는 저만의 어떤 데이터는 갖고 있어요.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. 그리고 어떤 그 의학적으로, 어떤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. 우리가 5년, 10년 어떤 병원에서 했는데 전혀 답을 찾을 수 없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어떤 마음속으로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전생도 마음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. 내 마음의 변화가 내 몸의 변화를 틀림없이 두게 됩니다. 내 마음의 변화는 틀림없이 내 마음을 더욱더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. 이 개념은 일체 유심조하고도 똑같잖아요. 우리의 모든 것은 일체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.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을 여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내가 선택한 삶. 참 이거에 대해서도 참 많이 이제 불분명하고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저는 어찌됐든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선택했다 생각합니다. 물론 어떤 사람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치 끌려가듯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긴 해요. 어찌됐든 내가 선택을 해요. 100% 강요는 없어요. 나의 의지가 결국은 들어가요. 내가 서울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서울대를 합격해서 들어간 거, 그것도 내가 선택한 거지만 나는 서울대를 가고 싶었지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할 수 없이 지방의 전문대학을 갔어요. 선택하기 싫어했지만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. 내가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것 또한 내가 다 선택을 한다.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은 전생에서부터 내가 선택을 해서 만들어 왔다. 근데 우리는 내가
왜 이거를 선택했고, 무엇을 선택했고, 무엇 때문에, 도대체 왜 선택을 했을까? 라는 어떤 자신만의 그 영혼의 상태, 본질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내 상태가 불만이 돼버려요. 내가 선택을 한 걸 정확히 알게 되면 불만이 아니라 힘들어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. 아,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구나. 그래, 그러면 오늘 더 열심히 해서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내 영혼이 더 성장하겠구나.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전생을 보게 되는 것은 마음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깊이를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다.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 마지막에 이제 간단한 이 부분만 다룰게요. 전생이 어떤 과학적으로 이제 타당하냐? 결코 뭐 그렇진 않죠. 검증이라는 게 물론 어렵죠. 그렇지만 전생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요, 간단히 말해서 1960년도에 이제 미국에 있었던 전생 치료가 엄청 많이 행해졌어요. 이 미국 사람들 이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이 미국 사람들도 전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해하고 싶고 또 믿는 사람도 꽤 많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1980년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전생 치료, 전생 체험 이게 붐이 일어났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 전생 어떤 치료협회가 결성되었어요. 또 재밌는 사실은 이 전생치료협회를 결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, 어떤 사람들 주축이냐면 정신과 의사, 심리학자 위주 주축이 됐어요. 참 재밌는 사실 아닌가요? 이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 이 사람들 위주로 이게 결성되고 주축이 됐다라는 것은 이들도 보이지 않는 세상 그 무언가를 항상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또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전생치료협회를 만들어서 지금 왕성하게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실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이제 또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는 실제 어떤 방송국 사례도 있어요. 이 사람의 어떤 최면을 걸어서 전생에서 드러난 어떤 기억을 다 생생히 떠올려서 그 기억을 찾아서 자기가 전생에 살았던 그 지역까지 가서 다 촬영을 했어요. 그 전생의 그 기억에서 여기가 어디 집이고 여기가 숟가락 있고 여기에 창문 있고 그걸 다 기억해냈는데 실제로 똑같은 거예요. 실제 그런 어떤 방송 사례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수많은 어떤 이제 논문들도 많이 나왔어요. 어떤 전생 치료 학자들이 수많은 어떤 전생을 체험하면서 이 전생의 문제와 현생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풀어내고자 했고 어떤 논문집도 만들어내고 세미나도 자주 하게 되고 이런 것을 계속 통하면서 전생이라는 것을 결코 없다라고 무시할 수 없겠다. 우리가 없다라고 그동안 생각할 수 있었는데 결코 없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다. 이 정도 상태까지 이게 갖게 됐고 그들은 전생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자료와 어떤 데이터와 논문적인 이 부분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사례들을 또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충분히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전생이 없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. 저 역시도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전생을 믿는 사람 비율을 한번 조사해 본 게 있어요. 제 기억에는 한 10년 전인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전생을 믿는 사람이 한 30여 프로가 전생을 믿게 된다.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카톨릭 신자 대상으로 어떤 전생을 믿느냐 조사해 보니까 카톨릭 신자들인데 35%가 전생을 믿게 됐다.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어디 어떤 문화연구소 같은 데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는데, 제가 알기로 서울에는 39.6%가 전생을 믿는다. 제주도에는 51.1%가 전생을 믿는다. 이 정도의 비율이 나왔어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전생을 믿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누군가 던졌을 때, 제가 봐서는 50%를 상회하지 않을까. 이 정도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
뭐 더 밑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. 과학이 발달됐다 해서 이런 부분이 더 줄어들진 않아요. 그렇잖아요. 우리 과학은 계속 발달하는데 상대적으로 뭐가 발달하고 있어요? 마음, 영성, 마음과 관련된 수련, 종교 다 발전하고 있잖아요. 종교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. 마음 공부와 관련된 이런 최면이나 NLP나 어떤 기술련이나 어떤 명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.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영역들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현대사회의 흐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과학으로서 이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요. 그래서 현대사회의 추세가 이런 식으로 반영된다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생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있고, 전생이 꼭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혹시 전생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. 왜냐하면 전생이 있다라는 거 저 검증하지 못해. 여러분들에게 확신 못 시켜드려. 근데 여러분 저한테 전생이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. 그것 또한. 그렇잖아요.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고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어요.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있다라는 데 한번 선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.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죽어서 정말 제가 보는 사후세계 또 다른 게 있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. 그래서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부분하고는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요. 어떤 전생을 한다 해서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잘못 설명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대립이 있을 그런 게 아니고요. 그냥 순수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. 뭐 종교적인 마찰은 전혀 없는 거예요. 그냥 한 번 정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했을 때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. 없다라고 해버리면 평생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. 접근할 수 없어요. 근데 우리는 항상 가능성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게 나의 것이 될 수도 있다. 라이트 형제의 그 미친 상상,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그 미친 상상. 100명 중에 99명은 저것들은 미친 또라이다,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 플러스 알파를 믿었어요. 있다라는 가능성. 그리고 실제로 그들 덕분에 우리는 날 수 있잖아요.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야 돼요. 이건 없다, 이건 안 된다, 이건 없다, 이렇게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을 수 있구나, 요것도 있을 수 있구나, 요것도 있을 수 있구나. 그렇게 계속 체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었구나, 다시 되돌아오면 돼요. 그런데 미리 섰다 그러면 그 길을 결코 갈 수 없어요. 남들은 충분히 이렇게 넘어가고 더 앞으로 나가는데 내 어떤 마음이 지나친 어떤 부정적인 신념에서 꽉 매여 있으면 더 이상 나아가는 데는 어렵다.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성장의 전이 있다고 봐요. 성장, 발전. 이 개념을 물론 영혼이라는 개념하고도 연결되기도 하죠. 우리는 자꾸자꾸 성장해야 돼요. 나아가야 돼요. 좀 전에 전생의 어떤 그 시간선을 보더라도 과거보다 오늘이 좋아야 돼요.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돼요.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과 긍정성을 갖고 새로운 어떤 뭔가에 도전해서 나를 찾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차후 이제 전생 강의를 제가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서 어떤 전생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그냥 알려드리는 것입니다. 간단하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청명이었습니다.